네, 안녕하세요. 취업엔 박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네, 구직 관련 이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이 취업을 하려면 당장 이것부터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네. 뭔지 좀 짐작이 가세요, 재원 씨는? 아, 뭘까요? 뭐 스펙 쌓기 아니면 뭐 요즘은 워낙 파격적이니까 또 네. 성형하기? 그런 거? 그런 것도 물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다 아니에요. 스펙도 아니고 성형도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 이것부터 해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니까 구직하는 데 또 도움이 된다. 네. 뭐 그거 같네요. 소크라테스의 그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죠. 예, 그런 네. 느낌 같은데 저도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나서 구직을 하면은 더 자신감이 붙고 원하는 일을 딱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네. 네, 취업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부터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취업앤과 함께 이 자기 자신 들여다보는 시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3월 21일 목요일 취업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앤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준식 기자님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을 할까요? 대학교에 가보면은요,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센터가 있는데, 딱 이맘때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삼성이 좋아요? LG가 좋아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대학교 3, 4학년생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취업센터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구직자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층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물어보는 그 학생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고 누가 시키는 대로만 했던 어떤 그런 잘못된 관행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가 일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저도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양하게 접목해서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또, 가지 소식 더 준비했죠.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어제 고용노동부 특강이 있었습니다. 윤종록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창조경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에 관련된 특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후추파 정신이라는, 이것도 참 말이 좀 어색하죠. 후추파 정신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말이라서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이 이스라엘 말로 후추파라 그러면은 이 뻔뻔한, 당돌한, 철면피 이런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질문, 정형화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를 또 수용을 하고 거기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창조경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후추파 정신을 이해하면서 좀 더 많은 또 이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지연 뉴스캐스터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경기 불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바로 조선업종인데요. 이 계속되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대졸 신입 채용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좀 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박준식 기자님이 준비를 하신 내용인데 저도 좀 생소합니다.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 그러니까 뭐 얼핏 생각하면 중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왜 필요한지 먼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네.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미래에 뭐가 되고 싶냐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꼽는 직업이랄까요? 네네. 직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요? 네. 일단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통령, 뭐 장관, 과학자 네. 예, 이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글쎄 뭐 연예인 아닐까요? 연예인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현실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벌써 꿈꾸는 아이들이 많다고 아, 공무원. 저는 들었거든요. 네, 어때요? 어때요? 예, 맞습니다.
이 학생들도 미래에 내가 먹고 살 거를 정말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를 꼽은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고요. 공무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여학생은 언제나 영원한 인기죠. 간호사를 많이 또 꼽았다고 하고요. 작년 하반기 때 조사한 결과인데 아마 지금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10위 안에 든, 남녀 학생들 공통으로 10위 안에 든 직업을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의사, 요리사, 공무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자는 없었습니다. 네. 예. MC도 없네요. 예. 자, 예전보다는 요즘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근데 저는 이게 부모님들이 좀 많이 그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야, 저 그런 거 해봤자 돈 안 돼. 공무원 이거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그런 미칠 것 같아요, 영향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경향이 너무 뚜렷해지고 있어요. 제 때만 해도요, 제 주변에서 중학교 때 너 미래 뭐 될래 그러면은 사장님 한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사장님이. 예, 밑도 근데 끝도 없이. 예. 2001년도만 해도 사업가라든지 경영인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분들 아마 인기가 이제 점점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상당히 이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관이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연예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뭐 요리사라든지 연구가 아니면 연주자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직업을 희망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 들어서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네.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중학생을 가르치고 계신 분한테 들어보면 더 생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중학생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 모셨는데요. 네. 당산중학교 김보기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초로 현직 선생님께서 그러니까요. 저희 프로에 시험에. 나와주셔서 네. 그 이제 실제 현장에서 중학생들은 이제 가르치고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뭐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정말 이 꿈이 예. 진짜 이렇게 1위는 뭐 남자는 공무원, 여자는 간호사 이게 현장에서도 그래요? 좀 느끼세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렇고요. 네. 또 이런 거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꿈이나 희망이나 뭐 이런 거를 찾아가기보다는 그저 안정적인 걸 찾아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네. 아마 그래도 그나마 학년이 좀 올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거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참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계속 바뀌죠 아이들이라서 계속. 꿈이. 끊임없이 바뀌죠.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바뀌고 또 바뀌고. 뭐 오늘 내일도 바뀌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또 아이들의 예. 특권이죠. 꿈이 매일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어떤 과목을 담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진로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진로 과목. 그런 과목이 따로 있나 봐요 요즘은. 예,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 이거에 대해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뭐 그냥 말 그대로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진로 탐색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냥 책만 보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자기의 꿈과 끼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그러한 탐색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규 과목처럼 이렇게 하고 있나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선택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과목이 있는 학교는 이 과목 시험도 보고 뭐 성적표에도 나오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시험은 안 보고요. 시험 안 보고. 진로와 직업이라고 자기가 이제 꿈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목인데 이거를 다른 과목처럼 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뭐 다른 과목처럼 시험 보고 성적 매고 순위 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일견 상당히 좀 좋고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왜 학교가 많이 안 하고 일부 학교만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거의 모든 학교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잘 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해보고 연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가 그런 연구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중1 대상으로 그러면 중1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갓 졸업하고 좀 그래요.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애인데.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때요? 아직은 애들이죠. 저희들은 네. 그냥 농담 삼아서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예. 사실 그 논란이 많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한 걸 잘 모르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중학교 1학년보다는 좀 더 나이 먹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1학년에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이미 입시 공부를 많이 시작합니다. 뭐 특목고다 뭐다 해가지고요. 근데 1학년은 아직 그런 좀 자연스럽고요. 네. 또 이제 자기가 1학년 시기에 뭘 하고 싶은지 잘 탐색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뭐 상급 고등학교 진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1학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좀 자유롭게 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은 벌써부터 이게 좀 뭔가 막 좀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느끼면서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렇죠. 일단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른 거에 그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성적표의 차이가 납니다. 네. 초등학교에는 뭐 석차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석차가 나오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애는 초등학교 다 잘한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성적이 그렇잖아요. 네. 그 단학생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드디어 사교육시장을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들어와서 이게 더 많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네. 이 중일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 사실 진로를 정말 탐색을 잘 하게 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학교 수업의 거의 모든 교과목에서 진로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 시간에 단순하게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와 연관된 직업이 뭐가 있을까? 뭐 저자와의 대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체험도 수업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3명에서 한 5명 정도의 학생들이 어느 한 직장에 찾아가서 그 직장에 그 일하시는 멘토 한 분을 만나고 그분과 같이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를 지내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많은 직장에서 잘 개방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은 직장에서 학생들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이런 방송국에서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저희 방송 오늘 개방했잖아요. 예. 예, 개방 감사합니다. 아주 오픈돼 있으니까 예. 마음껏 오셔가지고 예, 보시고 학생들 한번 데리고 오세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정말 그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학생들이 이게 꿈을 물어보면 이제 뭐 공무원이요. 진짜 그렇게 대답해요. 뭐 구체적으로 소방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소수의 몇몇 학생들은 이미 정해진 학생들도 많습니다. 나는 나중에 이거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한 학생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학생들이 지금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는. 이제 그것이 이러한 진로 교육을 하는 저희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당산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걸 가장 하고 싶어 하나요? 저도 올해 이제 처음 오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안정적인 것들을 택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공무원이건 연예인이건 의사건 아무튼 뭐 될 수 있으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잘하는 것과 또 하고 싶은 게 충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그 갈등을 좀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현명하게 해결을 하는 부분도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학생들이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또 막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특별히 생각을 많이 안 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멋있어 보여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실제로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시작하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가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직장 체험에 대한 얘기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뭐 그것만이 아니라 뭐 진로 캠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수련회 갔었잖아요. 그냥 수련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안에 가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방면에 재능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직업과 연결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즘엔 창의적 재량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시간을 통해서도 진로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제 찾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중일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조카들이 가끔 이제 뭐 꿈하고 직업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직업을 이렇게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두 가지 다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직업하고 꿈은 다르거든요. 옛날에 그 이경규 개그맨께서 나오셔가지고 개그맨은 직업이고 영화 투자는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크다 보면은 이제 뭐 다 하고 싶은 게 많으면 그냥 투잡하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준식 기자님? 말 나온 김에 그 후추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게 어제 특강했던 후추파가 사실 지금 김보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어떤 창의적인 재량학습의 필요성이랄까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서 이제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도대체 후추파 정신은 무엇이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그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형의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고 많은 직업과 또 많은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게 들려요. 네.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이 무형의 자산을 만든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서로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더 발전시킨다. 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요즘 자동차 보면은 차 주인이 앉으면은 주인에 맞춰가지고 시트하고 운전대 높이가 맞춰주는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하고 얼마나 운동했는지를 게이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운동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후추파 정신을 통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네덜란드에 저는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요. 핸드릭스라는 이 가축 사료 업체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가축 사료를 만들던 업체인데 가축 사료를 만들다 보니까 가축한테 필요한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종에 관련된 이 장비들을 만드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곳을 더 넓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왜 후추파 이스라엘에서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우리나라만큼 땅도 적고요. 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불리한 나라인데 불구하고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창의적인 정신과 때로는 엉뚱하고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어제 특강에서 윤 교수가 강조했던 점도 이런 점이고요. 앞으로 박근혜 정부하고 이 정책 위반자 분들도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이유가 이 후추파 정신이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좀 후추파 정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좀 분위기 바꿔서 우리 이지연 뉴스캐스터가 조선업계에 관련된 채용 소식에 대해서 전해주신다면서요? 네,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계속되는 불황에도 불구하고요, 대졸 채용 규모를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조선산업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지만요, 최근에 업황 개선이 조금 보이고 있는 데다가 해양 플랜트 시장이 커질 것으로 대비해서 인재 확보를 이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련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국내 효자 업종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 조선업종인데 그렇습니다. 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조금 침체가 돼 있었잖아요. 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허덕였던 조선업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 상선의 수주가 활발해지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LNG선이 새로운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장점이 있는데요. 연비가 조금 앞으로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연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LNG선 발주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주목되고 있는 게 미국의 셰일가스죠. 이 수출이 임박해 있어서요. 이 가스 운송으로 LNG선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급증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요, 올 상반기에만 이 LNG선 신규 발주가 28척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8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해 전체 LNG선 이 발주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향후 앞으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선박들과는 달리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LNG선 발주가 늘어나면 이 기술력이 좋은 국내 조선사들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 뭐 세계 최고로 손꼽히잖아요. 네, 네, 또 그렇죠. 다시 한번 인정받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은 좋은데요. 봄이 오면서 이렇게 좀 조선업계가 채용도 좀 활발해지겠죠? 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또 SX 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요, 본격적인 채용 시즌을 맞아서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400여 명 규모의 이 대졸 신입 직원의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서 접수는 벌써 15일 날 마감이 됐습니다. 채용 인원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요, 전체 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350명, 550명, 총 900명을 채용을 했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500명의 대졸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 상반기에 200명을 채용을 하고요. 원서 접수가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금요일날 마감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 서둘러 보시고요. 나머지 300명, 500명 가운데 300명은 하반기에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가 어려워도 인재 채용에 많이 나서서 좀 채용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의 뉴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 당산 중에 김보기 선생님까지 함께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